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과학 임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어떤 우주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풀어줄지 궁금한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초기 우주에 막 태어난 은하들과 별들을 찾아서 이 은하와 별의 생성 비밀을 찾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먼 과거에 태어난 은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을 찾아야 됩니다. 타임머신 효과 때문이고요.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은 어둡기 때문에 대형망원경이 필요하고, 이 은하들은 빛을 적외선에서 냅니다.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외선 빛을 내기 때문에 적외선 우주망원경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이언스 중에 하나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L2 포인트에 가서 이제 그 태양주위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전하는, 또 L2 주변을 1년에 2번씩 이렇게 공전하는 공전 운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달이 지나면 관측 기기들을 잘 정비하고 하나하나 테스트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천문학 관측을 이제 시작할 것이고, 어떤 첫 번째 결과들이 나올지 아주 기대가 높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이제 어떤 우주의 비밀들을 풀어낼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의 그 과학 임무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초기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은하의 진화를 밝히는 것, 세 번째가 이제 별의 생성을 밝히는 것, 네 번째가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외계 행성을 포함해서 이 행성의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초기 우주의 막 태어난 그런 최초의 별과 은하들의 연구에 관해서 한번 짧게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초의 은하들을 찾는 게 일단 우선순위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최초의 은하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을 찾으면 됩니다. 타임머신 효과 때문이죠. 우주 공간으로 가면 빛이 너무 느립니다. 네, 빛이 이제 지구에서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광속이 지구에서는 매우 빠르게 느껴집니다.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 미국까지도 확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주로 나가면 빛이 너무나 느려요. 그래서 빛이 느리기 때문에 타임머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멀리 보면 과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가령 안드로메다 은하의 경우에 약 250만 광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250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 사진을 보면 한 250만 년 전 모습을 보는 겁니다. 타임머신 효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0억 년 동안 날아온 빛을 본다면 100억 년 전 과거를 보는 셈이 되겠죠. 바로 타임머신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멀리, 가장 멀리 있는 은하들을 발견하면 그 은하들이 바로 최초의 은하들, 가장 나이가 어린 은하들이 되는 것이죠. 타임머신 효과를 이용해서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최초의 은하를 연구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초기 우주 연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어떻게 연구했는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도 아주 상당히 좋은 망원경이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보다는 조금은 이제 뒤떨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이 관측 성능을 갖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이제 어떻게 우주 끝에 있는 은하들을 이제 찾았을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영상은 이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영상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울트라 딥 필드라고 불리는 영상입니다. 허블 울트라 딥 필드, HUDF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 보면 아주 작은 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점들 하나하나가 다 별이 아니라 은하들입니다. 은하가 별이 한 10억 개, 100억 개, 1000억 개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 은하들이 찍힌 것이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은하들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아주 길게 노출을 주고 찍었더니
거의 이제 우주 끝에 있는 은하들이 이렇게 한 10,000개 정도가 찾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넓은 영역인지 이 울트라 딥필드의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보름달이 있죠. 이 보름달이 이제 이만하게 크다면 이 울트라 딥필드는 그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제 밤하늘에 아주 그 관측하기가 좋은,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이 별로 없고 관측하기 좋은 영역들을 지향해서 오랫동안 노출을 줘서 상당히 아주 딥 이미지, 그러니까 뭐냐면 노출을 길게 줘서 아주 어두운 천체들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서베이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의 ACS라고 Advanced Camera for Survey라 그래서 이런 그 탐사를 위한 이 카메라가 이제 장착이 됐는데 그 카메라로 관측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임스 필드라고 있죠. 여기 이제 제임스라고 유명한 필드가 있고 거기 안에 구치 필드라고 있습니다. 구치는 이제 북반구, 남반구 이제 두 개가 있고요. 거기 안에 보면 이제 마른 목골, 여기 마른 목골 형태로 HUDF,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10,000개 정도의 은하들이 발견된 그런 그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울트라 딥필드에 있는 이 은하들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좀 덩치가 큰 은하들은 뭐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고 아주 희미하게 파랗게 뭐 이렇게 하얗게 파랗게 보이는 이 은하들이 아주 온도가 높은 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런 은하들이 매우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들까지 거리가 뭐 거의 뭐 수십억 광년, 뭐 100억 광년 이제 이상 되는 은하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5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는 50억 년 전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는 100억 년 전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파노라마로 은하들이 이제 100억 년 전 모습에서부터 50억 년 전, 뭐 20억 년, 10억 년 전 모습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의 은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건 통계적으로 그러나 100억 년 전의 은하들의 모습, 또 50억 년 전 은하들의 모습, 현재 은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하들의 어떤 그 진화 과정을 밝히는 연구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본 이제 가장 멀리 있는 은하들은 아주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비하면 물론 거의 뭐 우주의 나이가 뭐 대략 한 뭐 10억 년 정도 되었을 때 아주 먼 은하들을 이제 관측하게 된 것이죠. 이 은하들의 어떤 유아 시절, 은하들이 이제 아장아장 그 뛰노는 시절의 그 모습들을 이제 관측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은 어떻게 이런 그 울트라 딥필드의 어떤 그 관측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거는 허블 딥필드 쪽을 지향해서 계속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자, 이 울트라 딥필드는 그 포낙스 컨스텔레이션, 포낙스 자리인데요. 포낙스가 이제 한국말로 어떤 자리인지는 제가 이제 별자리를 잘 몰라서 네. 재밌죠. 천문학자들이 이제 별자리를 사실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좌표로 다 쓰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포낙스 자리 쪽이 이제 별이 별로 없는 영역에서 이 영역이 이제 선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은 허블 우주 망원경에 엄청난 시간을 사용한 거예요. 자,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제 어떻게 관측을 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허블 망원경이 이제 그 한 96분에 한 번씩 돕니다. 뭐 대략 90분, 1시간 반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면 그 도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그 천체 은하들이 있으면 그쪽 방향을 지향해서 이제 관측을 하는 것이죠. 뭐 96분 내내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지구 뒤로 가니까 지구에 가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 보이니까 이 96분 한 바퀴 돌 동안에 실제 노출을 줄 수 있는 이 관측 시간은 한 뭐 50분, 6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 천체를 관측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 시간은 보통 올빗, 이 공정 궤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상에 있는 대형 망원경은 하룻밤 시간을 얻었다, 뭐 3일 시간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허블 망원경은 올빗, 20 올빗, 20 공전 궤도를 얻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지구를 이제 20바퀴 도는 동안 내내 이제 제가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이제 96분,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을 이제 제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제 관측 제안서를 막 씁니다. 그래서 야, 이런 블랙홀 연구해야 돼, 뭐 이런 그 은하들 연구해야 돼, 뭐 초기 우주 어떤 걸 연구해야 돼 이렇게 제안서를 쓰게 되면 경쟁이 매우 심해요.
이 심한 경쟁을 뚫고 야, 이 과학은 이 사이언스는 매우 좋다. 그러면 이제 선택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관측 시간을 얻게 되는 것이죠. 뭐 저도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사용했는데 뭐 그 허블 우주 망원경 시간을 얻게 되면 그럼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그 페이즈 2 2단계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20 공전궤도 시간을 얻었으면 한 공전궤도 원 올빗 이제 관측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시뮬레이터들이 다 있어서 컴퓨터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96분 동안 이제 그 지구 뒤로 가니까 관측이 안 되는 시간 빼면 50분 정도다. 그러면 50분 동안에 망원경을 이제 내 타겟에 지향을 해가지고 맨 먼저 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는 분광기를 가지고 빛을 나눠서 스펙트럼을 얻고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다 세우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사의 그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사이언스 인스티튜트죠. 존스 홉킨스 그 대학에 있는 거기 앞에 이제 그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다 리뷰를 한 다음에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면 허블 우주 망원경이 그 페이즈 2의 관측 계획에 따라 다 움직여서 이제 제가 원하는 관측을 이제 수행해주고 그 데이터가 이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사이언스 인스티튜트에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점검한 다음에 과학자들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18개월 정도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죠. 독점적으로 이 데이터를 먼저 써서 내 사이언스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누구나 다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이제 공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이 울트라 딥필드는 거의 한 200올빗에 가깝게 오랫동안 이 노출을 준 것입니다. 물론 요게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한 뭐 2달 정도 될 텐데 2달 내내 이제 그 울트라 딥필드만 관측한 건 아니고 다른 타겟들은 관측을 했겠죠.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것들을 관측했겠지만 이 노출된 것들을 다 모으면 뭐 물론 이제 허블 딥필드가 어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오늘 찍었다가 뭐 내일 또 찍었다가 한 달 뒤에 찍었다가 한 것들을 다 모아서 이것을 합치면 그러면 거의 뭐 2달 정도 관측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두 번 찍어서는 보이지 않던 매우 어두운 가장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이런 천체들 이런 은하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0개의 은하들이 이 울트라 딥필드에 발견이 됐고 이것들을 통해서 은하 진화들을 이제 연구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울트라 딥필드에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은하들보다 더 멀리 이 최초의 은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더 어두운 천체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망원경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만큼 빛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허블 망원경은 그 거울의 지름이 2.5m고 제임스 웹은 6.5m니까 뭐 3배까지는 안 되지만 뭐 2배 이상 크죠. 집광력이라고 하는 빛을 모으는 능력은 이 망원경의 거울의 면적에 비례해요. 그래서 망원경이 2배가 크면 면적이 4배가 되니까 빛을 뭐 4배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보다 더 집광력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해 능도 더 좋은데요. 요거는 마지막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광력이 좋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이제 관측을 해야 되는데요.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을 주로 관측한다고 했는데 왜 적외선으로 관측해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답변부터 드리면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이 내는 빛이 적색 이동을 해서 적외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가시광의 빛을 냈는데 이 100억 년 이상 우주를 날아오는 동안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장이 길어져서 적외선 빛을 내게 돼요. 지구에서 관측하면 적외선으로 보이니까 적외선으로 관측해야 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적색 이동이 뭐냐? 적색 이동은 파장이 이제 길어지는 현상을 적색 이동, 영어로는 the redshift라고 합니다. 파장이 짧아지면 반대로 이제 청색 이동, 뭐 이렇게 블루 시프트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건 앰뷸런스 같은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이제 앰뷸런스, 그 병원차 같은 것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면은 사이렌이 올라갑니다. 웽 올라가죠. 다가오면 올라가요. 반대로 이제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서 멀어지면 웽 하고 이제 이렇게 사일렌 소리가 파장이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이게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제가 만든 다른 그 우주 팽창
그 빅뱅 우주론 이제 시리즈를 보시면 이런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별이나 은하들이 이제 멀어지게 되면 멀어지는 천체의 빛은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청색으로 보이던 은하가 멀어지게 되면은 그럼 물론 속도에 따라 다른데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파장이 이제 길게 변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적색이동이라고 해요. 얼마만큼 변하냐면 이 움직이는 천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적색이동 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이제 뭐 그냥 고전역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적색이동이 뭐 5다, 6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단순한 요것은 이제 상대론적으로는 맞는 식은 아닌데 요 식이 지금 있죠. 델타 람다 오버 람다는 V하고 C가 있는데 요 V가 속도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에 비해서 한 뭐 1%,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니까 33,000, 초속 3,000 킬로미터로 멀어지는 그런 천체가 있으면 파장이 한 1% 정도 이제 변하는 겁니다. 빛의 속도의 10% 정도로 빠르게 멀어진다 그러면 파장이 한 10% 변하는 것이죠. 이 식에서 만약에 V가 빛의 속도라면 그러면 파장이 2배로 이제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 우주에 있는 최초의 은하들은 파장이 거의 한 10배 정도 변하게 돼요. 10배 이상, 뭐 20배, 30배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시광 빛을 많이 냈을 텐데, 그러나 적외선으로, 그것도 이제 중적외선으로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것은 이 도플러 효과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기는 하지만 이 우주 팽창 때문에 일어나는 도플러 효과는 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천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은하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 이제 멀리 있는 은하와 우리 사이의 그 공간이 이제 팽창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색이동 그 도플러 효과하고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고, 요거는 중력에 의한 적색이동,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경우가, 뭐, 그 중에서 한 가지 특별한 경우가 이제 그 우주팽창 때문에 일어나는 적색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블랙홀 주변에서도 중력장이 크기 때문에 적색이동들이 일어나는데요. 요거는 그 이제 공간의 왜곡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빛이 우리한테 오는 동안에 100억 년 이상 오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우주가 이제 팽창하니까 빛이 오는 그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빛의 파장이 이제 길어지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적색이동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는 이런 그 근적외선, 중적외선을 관측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관측기기, 영어로는 인스트루먼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망원경 그 거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거울은 빛을 이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초점 표면에 빛이 모여지면 그 다음에는 요것을 관측기기로 이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라든가 이제 분광기 같은 것으로 이제 보내서 카메라는 이제 사진을 찍는 거고 이제 분광기는 빛을 나눠가지고 스펙트럼 같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4개가 있는데요. 미리, Near Spec, Near Cam, FGS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습니다.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왼쪽에 보시는 미드 인프라레드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중적외선 그 관측기기라고 할 수 있고, Near Spec은 Near Infrared, 이제 근적외선 스펙, 그러니까 이제 분광기고요. Near Cam은 근적외선 카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FGS는 Fine Guidance Sensor라고 해서 이제 망원경을 잘 지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근적에서 이제 분광 역할을 하는 이제 카메라입니다. 오늘 사이언스에서는 이 미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데요. 이 미리의 이제 파장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들이 그 파장이에요. 1마이크론부터 이제 30마이크론까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론이 우리 이제 가시광으로 보면은 0.5마이크론 정도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1마이크론은 파장이 2배 긴 거고, 10마이크론은 이제 파장이 이제 20배 긴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1에서 5까지는 이제 근적외선이라고 하고, 5에서 30까지를 이제 중적외선, 미드 인프라레드라고 이제 부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갖고 있는 그 3개의 인스트루먼트는 근적외선을 관측하는 것이고, 미리라고 하는 이
중적외선을 관측하는 이제 관측기기가 바로 이 최초의 은하들을 관측할 때 이제 사용되겠죠. 요 미리를 가지고 허블 딥필드 같은 아주 그 깊은 영상을 찍으면 그러면 그 최초의 은하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영역을 탐사할 거냐? 요거는 이미 이제 많이 논의가 이제 됐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벌써 몇 년 전에 발사된다라고 다 기대하고, 우리 이제 천문학자들이 어떤 사이언스 할지 연구 제안서도 다 내서 뭐 심사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발사가 이제 연기되면서 이제 작년 말에 드디어 올라가게 됐는데요. 2021년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이언스, 최초의 은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랫동안 노출을 주고 아주 멀리 있는 아주 희미한 은하들을 찾고, 그 은하들은 타임머신 효과 때문에 아주 먼 과거에 만들어진 은하들일 테니까 그런 은하들을 찾는 방법이 첫 번째 이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이미 이제 관측을 많이 한 그 울트라 딥필드 이런 영역들은 이제 관측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서 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이렇게 은하들의 사진이 오색찬란하게 이제 보이는데, 이것은 가시광으로 우리 눈에는 관측이 됐지만 이 당시에 저 우주의 나이가 한 10억 년쯤 되었을 때 그 먼 과거에 이 은하들은 자외선 같은 빛을 냈을 거야. 그 빛이 거의 적색 이동이 뭐 한 3, 4, 5, 6까지 파장이 이제 길어지면서 서너 배, 5배, 6배까지 길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시광으로 이제 관측되게 이제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견하지 못한 더 멀리 있는 이 최초의 은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하들은 이제 적색 이동이 한 뭐 15 정도, 그러니까 파장이 뭐 거의 뭐 10배 이상 길어졌다. 또 25에서 30까지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파장이 뭐 20, 30배 이제 길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별들이 태어나서 은하들이 이제 가시광 빛을 냈을 텐데,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관측하려면 우주 팽창 때문에 중적외선 빛으로 관측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는 이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은하들을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적외선 빛을 허블 우주망원경은 관측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측기기가 없어요. 물론 이제 망원경에는 X선부터 뭐 적외선, 자외선 다 빛이 들어오겠지만 초점면에 들어온 빛을 이제 그 카메라에 담아야 되는데 중적외선 카메라가 없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그러나 제임스 웹은 이 미리를 통해서 계속 노출을 줘서 그것을 이제 찍으면, 그러면 결국은 보이지 않던 그런 중적외선 은하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은하들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우주의 어떤 그 제2호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번째 과학 임무를 다뤄보았습니다.